안녕하십니까. 마카덴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리나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상승 반전이 다시금 진행되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엎치락 뒤치락 했었습니다. 1570선대 정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이제 다우가 만선을 이탈했었죠. 중국의 유로 채권 매도설이 돌면서 그렇게 다우가 만선을 종가 기준 내준 꼴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뉴욕에 대한 악재는 다 해소를 한 듯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그나마 유지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3포인트 정도 상승 반전을 한 이후에 상승세가 뒤집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양시장 지수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파네요. 외국인이 600억 이상, 670억 가까이 팔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받쳐주면서 코스피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닥 쪽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은 선물도 3,000계약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한 1,000계약 가까이 샀다가 지금 한 700계약 정도 매수세를 확 줄이면서 300계약 정도만 사주고 있는데요. 비차익이 조금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한 1,000억 정도로 일단은 묶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스피의 상승폭이 점차 1포인트도 채 안 되게 줄면서 어째 불안합니다. 9시 36분에 막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3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465선에는 약간 안착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힘이다. 코스닥은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업종별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오늘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업종은요. 의료정밀 업종입니다. 삼양옵틱스, KC텍 모두 2% 내외로 오르고 있고 철강금속 쪽에서 오늘 포스코가 8,000원 정도 주당 더 오르면서 46만 원 위쪽까지 일단 올라와 봅니다. 현대제철은 아직까지 등락이 이렇다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 많네요. 대우에일도 오늘 5%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철강금속 쪽이 바짝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 같은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IT 섹터도 한번 봐야겠죠. 삼성전자는 76만 원까지 어제 종가 대비 딱 10,000원이 올라 있고요. LG 이노텍도 3%나 급등해 있습니다. 삼성 테크윈도 2%대 급등하고 있고 삼성 SDI도 어제 한 4%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로 1,000원 정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합작사 설립 얘기만 내놓고 정작 자신은 많이 못 올랐었는데 오늘 한 500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긴 하는군요. 한솔 LCD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IT 섹터도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특별히 오늘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들 일부 자동차 종목들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운수장비 쪽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아침에 1.6% 뛰고 있고요. 어제 좀 약했었던 통신, 그 중에서도 LG텔레콤이 지금 6%나 급등하고 있는데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편입 때문에 지금 오늘 6% 이렇게 급하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한 쪽은 유통 쪽이 오늘 조금 약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신세계가 아까 시총에서도 저희가 봤었죠.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모두 다 거의 한 3% 가까이 2% 중후반대로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주당 11,000원 내리고 있고 롯데쇼핑도 10,000원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오늘 이렇게 반등이 또 산뜻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GS건설도 1%, 대림산업, 현대건설 모두 이 두 종목은 2% 이상이나 내리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을 올라오는 반면에 건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도 요즘에 괜찮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하이트맥주, 월드컵 특수도 있겠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죠.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동원 FMP도 2%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CJ제일제당은 그러나 3%나 급락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비금속 쪽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운수장비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모비스가 또 조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낙폭이 좀 제법 크다 느껴지는데요. 1.5% 2,000원 정도 빠졌고 아까는 2%대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만도가 계속해서 갑니다. 주당 2,000원 더 올라서 11만 7,500원. 어느덧 만도와 현대 미포조선 주가가 비슷하게까지 보이네요. 현대 미포조선도 오늘 소폭 오르고 있고 중공업은 숨죽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는 오늘 좀 조용한 편이다 이렇게 보셔야겠고 기아차는 어제 8%나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 선 정도에서는 쉬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일이화가 3.6%나 뛰고요. STX 조선해양 역시 3.7% 수급이 조금 개선이 많이 되겠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일단 해운주들도 좀 올라주는 것 같고요. 자, 기계 쪽도 어제 많이 눌렸었는데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조선선제는 아직까지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한데 증권주 일부 종목은 3%나 강보합 정도로 올라오는 종목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583포인트, 2포인트도 채 안 되는 상승폭. 아직은 이틀 연속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수급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진수 주식 차트 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뭐 미국장이 크게는 휘둘리지 않네요. 예, 그러게요. 아침에 우리나라 그 시가 개파락으로 출발할 때는, 네. 오늘 또 어제 또 상승분을 다 까먹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 쪽에서 그 맏형 역할을 갖다가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간에 와서 그 지수의 하락을 갖다가 방어하는 거는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쪽에 그 매수세가 들어옴으로써 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개인들도 매수세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현재까지는 흐름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래요. 오늘도 그러나 외국인은 아직까지 사줄 기미를 안 보이고 이제는 글쎄요, 수급 특징주 얘기할 때 연기금 얘기를 연기금이 어제 뭘 샀지, 최근 일주일 동안 뭘 샀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네요. 예. 지금 아무래도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해서 지금 수급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다만 어제 전일 종가 무렵에 MSCI 신규 편입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네. 한 4천억 됐던 것을 갖다가 동시에 비차익으로 한 2,200억을 갖다 들어옴으로써 맞아요. 수급이 좀 들어와졌는데요. 네. 그 부분이 연속적인 어떤 매수 전환을 간 거냐? 아니면 신규 신흥지수 편입에 따른 착시 효과냐?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냐? 네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고, 네. 매도, 전체적인 외국인의 그 매도 역량을 갖다 봐가면서, 관심을 둬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이 시점에서 수급적으로 조금, 워낙 지금 장세가 지금 좀 안 좋고, 네. 불확실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다 우리가 좀 호흡을 갖다 좀 크게 하고, 네. 전체적인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6월 중순경에 발표될 선진시장 격상 여부가 관건인데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따른 자금 유입 효과가 한 10조 정도를 이렇게 감안을 한다라고 보면은, 네. 어느 정도 그때 기간적으로 현재 증시를 둘러싼 불안감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유입된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은 6월 중순 정도 되고 보면은 윤곽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래요. MSCI 편입 결정 여부가 6월 중순경에 11대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즈음해서 이제 편안하게 외국인 매수에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사실 오늘 반등하고 있고 뉴욕장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매수 얘기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향후에 더는 지수가 안 빠진다 이런 확신을 지금 누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되면 안 되겠지만은 국지적인 어떤 위험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군사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중국 쪽에서 어떤 발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수위를 갖다가 조금 조절해 볼 수는 있겠어요. 예, 그래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 증시를 하루 만에 또 괴롭힐지 모르는 아주 그런 폭탄 같은 그런 악재입니다. 또 유럽발 위기도 계속해서 확산 얘기만 더 들리지 잦아들었다 확산됐다 하루 걸러 하루 저희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안 좋은 악재이기 때문에 변수가 워낙 많아서 아직까지 바닥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진수 칼럼니스트님 언제쯤 저희가 그럼 6월달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한데 오늘 수급 얘기 나오는 김에 이렇게 시장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6월 편안하게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시기 이전에는 어떤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오늘 어제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네.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예. 올라있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예, 어제도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팔았잖아요. 막판을 제외하면요. 예.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LG손을 사들였고요. 기관 쪽에 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LG이노텍, 현대제철 순으로 사들였는데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편입 종목에 대한
그 편입에 따른 뭐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냐, 그렇죠. 아마 연속적인 수급이냐라고 볼 때, 일단은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상장 시에 막 기관들은 그 2, 4주 동안 그 매매를 못하게 묶어놓은 게 옵션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급 동향을 기관까지 수급 동향을 봐야만이 앞으로 향방을 갖다가 점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 그 고금리 시절의 그 상품들이 이제는 이제 만기가 다 돼가지고 뭐 영업성으로는 또 뭐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은 네. 역시 또 어떤 그 출구 전략, 뭐 금리 인상 부분이 대두될 때 그 추가적인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막 이거를 갖다가 그 어제도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이거는 어제 종가 부분에 발생됐던 어떤 갭을 갖다가 메우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현대제철을 갖다가 제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에 비해서, 네. 요번에 그 저점이, 그 전저점을 갖다 깨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네. 우리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인 1550선 라인을 갖다 터치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죠.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지금 강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최소한도 9만 원 라인서부터 8만 원 라인 안에서 그 박스권 그 가두리 안에서 네.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그 고점 라인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 짧은 구간의 그 매매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현대제철 8, 9만 원대에서는 박스권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예요. 네. 자, 모비스도 한번 보죠. 예, 예. 자, 요번에 하락 때 21선을 갖다 종가상으로 지금 깨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네요. 반면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깨고 61선 정고점 라인에서 리바운딩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어제 볼 때 기아차는 상승폭이 크고 네. 현대모비스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은 모비스가 변동성이 훨씬 적군요. 그렇죠. 네. 그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금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게 존재할 이런 상황에서 변동폭이 큰 것보다는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추세로 만들어주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기에 편하지 않으신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오늘 시초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래놓고 정고점이 19만 8천 원, 최소한도 20만 원까지는 이 구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견조했었던 현대모비스도 오늘 아침에 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19만 원대 초반에서 전고점이 거의 20만 원 근처니까 역시 19만 원, 20만 원대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하겠다. 앞서서 현대제철도 8, 9만 원대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그럼 시장 전략은 그런 거네. 견조한 이동평균선 크게 훼손되지 않았던 시장 대비해서 그런 종목들 지금 좀 안전하게 샀다가 짧게 좀 팔고 나오자 이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오진수 주식 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48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9시 45분 막 넘으면서 제가 오진수 칼럼니스트와 얘기를 하는 동안 잠깐 시황을 보니까 또 그때 한번 하락 반전이 됐다가 다시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수급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힘을 합쳐서 얼마나 외국인들의 힘을 버텨낼 수 있는가가 오늘 지수를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스펙주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급등하고 있다. 일부 스펙주는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는데 시각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봅니다. 임 기자. 네, 임지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스펙주가 많이 뜬다면서요? 네, 비상장 법인을 합병해 우회 상장시키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들은 규제 완화 소식에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미래세 스펙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증권 스펙도 12%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한 스펙, 동양밸류 스펙 등도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스펙으로 피합병된 법인의 대주주가 지분 매각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스펙의 합병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스펙주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코스피 200 신규 편입이 결정된 LG텔레콤이 6%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글로비스, RNL바이오, 성원산업, 하이트맥주 등 신규 편입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200에서 제외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시멘트가 5% 이상 떨어지고 있으며 금호산업, KC그린홀딩스 등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 변경은 코스피 200 선물 최근 월물 최종 거래일 다음 날인 6월 11일부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200 신규 종목에 편입이 됐느냐 혹은 빠졌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갈리는 그런 종목들 이야기, 그리고 오늘 또 스펙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금 플러스로 1584포인트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자, 확실히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면 싸졌다라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있는 건 맞지만 우려하는 바가 또 없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하락하면 어쩌지? 그때 또 투심이 더 크게 흔들리면 어떡하지? 여러 생각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서 반등을 쭉 해준다라면은 그럼 어떤 종목을 또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한 점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네. 대우증권은 남유럽 재정위기,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밸류에이션만 갖고는 시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업 이익이 살아있다면 주가 역시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더라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1550선은 주가 수익 비율 8.3배 수준인데요. 향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돼 기업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수가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금리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점도 현재 주가 수준의 매력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추가적인 증시 하락 가능성이 적은 만큼 가격 매력을 가진 선도주에 대한 대응이 유리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독일 등 경기 모멘텀이 유효하고 재정 상태가 양호한 나라에서는 증시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증시가 추가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최근 주가 급락으로 가격 매력이 생긴 IT, 자동차, 화학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수출주로 원화 약세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방어 능력도 뛰어나다고 평가됐는데요. 또 유럽 재정위기 확산이 증시 불안을 키울 경우 투자자들이 향후 성장성보다는 현재 실적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 주도 업종들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수가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싸 보이기 때문에만 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또한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또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가지고 있는 기존 선도주,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까지 한번 매수 관점 가져보자,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에 있는 임진혁 기자 통해서 리포트 요약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한 7분 정도 후 10시 막 지나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이거 한번 사볼까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상담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라는 코너인데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삽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코너는 진행됩니다. 네,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웬 관심 종목이냐고요? 네, 앞서서 출연하셨던 혹은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패널이 오늘 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장 개장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종목을 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사봐도 괜찮은 종목을 리스트에 올려도 좋은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우기철 차장께서 말씀하신 종목 볼 텐데요.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 뉴스를 좀 보신다면 KTNG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KTNG 일단은 경기 방어주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그때부터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KTNG를 왜 봐야 되느냐? 수급과
실적이 모두 다 좋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번에 계속해서 그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5월 들어서 매집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선 순매도가 커지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수급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에서도요 1분기의 실적의 어떤 흑자 전환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KTNG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아침에 매수가는 55,000원 정도를 바라보셨거든요. 현재 가격 KTNG 확인해보죠. 56,100원 정도인데요. 글쎄요, 목표 가격이 62,000원 정도입니다. 길게는 7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KTNG가 뭐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고, 그것이 이제 6만 원대 초반 7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56,000원 정도 생각하셨던 매입가인 55,000원보다 1,000원 높다 하여 그렇게 큰 부담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매수가 55,000원은요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손절가는 한 5% 정도의 아래쪽인 52,000원을 보셨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말씀하신 종목들 볼 텐데요. 이 코너는 코너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뉴스를 가지고 그 뉴스에 따른 또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뉴스였죠. LG 디스플레이가 아이리버와 함께 이북 합작법인을 설립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에 기초해서요. 아이리버도 봤었고 또 관련해서 이북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그 테마에 얽혀있는 인터파크도 봤었는데요. 인터파크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뭐 일단 차트로 봤을 때도 그렇게 예쁜 차트는 아니지만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4,500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위치일까요? 가격 확인합니다. 4,570원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5% 위쪽으로 봐서 5,200원, 손절은 아래쪽으로 10%, 4,050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다라고 인터파크에 대해서는 의견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면 약 한 5,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죠. 네, 다음으로는 역시 아이리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라는 어떤 강력한 기업을 등에 업을 수 있는, 때문에 어제 상한가까지 실현을 했었던 아이리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강한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면은 LG 디스플레이랑 갑자기 합작사 설립을 없던 걸로 하지 않는 이상 일단 주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겠다, 이런 예상 시나리오도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요. 목표 가격은 한 5,000원, 더 길게는 뭐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에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매수가일 텐데 오늘 미국장 조정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도 따라간다면 한 4,300원 정도에 붙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4,300원 매수가가 오늘 과연 허락할런지 화면 함께 보면서 현재가 보겠습니다. 네, 4,300원 얘기를 하셨지만 4,575원까지 뛰고 있고요. 오늘 벌써 갭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초가만 보더라도 4,500원 가격은 일단 허용하지 않은 차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중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고 5,000원 이상,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4,300원이 허락되지 않았다 해요. 오늘 이 종목을 잡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조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아이리버, 중기적으로까지도 괜찮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한번 의견을 청해 듣는 시간 같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 시도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막 얘기하셨던 아이리버, 오늘 아침에 많이 떠서 출발해서 잡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예. 시초가가 4,550원에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3.6%요. 네. 지금 뭐 장중 아까 7.6%까지 고점을 주고 4%, 5%, 4,600원 선에서 지금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시초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초가 지키는지 여부가 가장 중심이 되겠고요. 네. 시초가 4,550원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 오늘도 갭상승, 어제도 갭상승, 두 번의 갭상승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의 갭상승 자리를 견조하게 지키면 이 종목은
트렌드를 상승 트렌드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가 조금 4,3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4,300원은 매수 가격이 도래하지가 않겠어요. 제가 네. 보면. 예. 그래서 오늘 저가 4,500원 정도 잡는 거로 이렇게 매수 가격을 좀 상향 조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뭐 전자책 관련한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테마의 주역은 역시 아이리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아이리버가 상승을 5% 주고 있고 ES24시 이것도 아까 관심 종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것이 한 6%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많이 오르네요, 이것도. 예, 인터파크도 좀 견조한 흐름이고요. 일단 전자책 테마성의 중심에 있는 1등주는 아이리버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일단 저가 다시 한번 매수가를 약간 상향 조정해서 4,500원 매수 관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4,610원 정도인데 지금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10시인데요. 뭐 조금 더 기다려서 4,500원 오면 그때 잡아보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이리버에 대한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통하였느냐 투자해서 코너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사볼까 싶은 그 종목에 대한 상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그 의문을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발빠른 보다 많은 그러나 상세한 종목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얘기를 해볼까요? 나노트로닉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노트로닉스요?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이시죠? 예. 네, 얼마에 사셨나요? 6,570원 정도에 샀습니다. 6,570원. 얼마 전에 사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런 것 같네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한 25% 정도 됩니다. 25%? 그래요. 비중은 그렇게 막 많은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적절한 비중에 지금 한 며칠 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흐름이 좋네요. 나노트로닉스. 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좀 이렇게 반짝하긴 하는데 정확히 뭐가 궁금하신지요? 제가 네. 그게 이제 다른 걸 했다가 이득을 많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매수를 했는데요. 네, 갈아탄 종목인데. 예. 갈아탄 종목 그거 이제 그 회사 기술력을 믿고 제가 했거든요. 네. 기술력을 믿고 했는데 이제 북미주에다가 그 기기를 수출한 게 거의 확정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했는데 그 가격이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그냥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고 한 1년 반, 2년 장기적으로 하거든요. 한 종목에 대해서요? 예. 네. 한 1년 반, 2년까지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이 북미에 기계를 수출한다. 그러면 수익이 좀 늘겠구나 해서 어차피 장기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성격에 꼭 맞는 종목이겠구나 하고 한 6,570원 정도에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이 종목 괜찮겠네.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1년 이상 2년까지요. 그러시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혹은 단기로 많이 하시거나 중기 해봤자 뭐 두세 달 정도를 오히려 중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장기신 것 같습니다. 1, 2년 정도까지도 가능한 그러면 정말 주가 상승률이 많이 있을 법한 종목인지 여쭤보시네요. 네, 미국에 기계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났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에서는 동종목은 신주 인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만 주 정도 상장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졌죠, 동종목은. 그래서 동종목이 흘렀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동종목은. 그런데 이제 매수가가 6,600원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중기적인 관점 보시면은 괜찮을 듯합니다, 동종목은. 그리고 저점을 좀 찍고 5,000원대에서 저점을 좀 찍고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서 조금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했습니다. 네. 하락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동종목을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한 11,000원까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종목의 어떤 그 주가 가치를 보면은 많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면은 지난년도 실적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에서 조금 안 좋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종목 장기적으로 보시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11,000원까지 드리고 네. 좀 더 중기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내년까지 정도 보시면은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드리는데요. 네.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체로 코스닥 종목도 다 그렇죠. 그래서 동종목이 아무리 힘이 좋더라도 8,000원대에서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 뭐 보유 관점을 드리고 네. 8,000원을 좀 뭐 하회한다면 쉽게 말하면 8,000원 선에서 좀 밀린다면은 여기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도 좋지만은 종목이 하락한다면은 일단은 무조건 자르고 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반드시 좀 지키고 매매를 하시라는 그런 또 의견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을 주셔야죠. 손절가는 5,880원. 최근의 저점입니다. 5,880원을 이탈해버리면은 네. 밑에 하방에 어떤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손절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종목 뭐 최소 1년, 뭐 2년 뭐 이렇게도 들고 있고 싶은 종목인데 지금 그 같은 어떤 바람이 이 종목하고 잘 맞는 건지 혹여나 실수하는 건 아닌 건지 때문에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5,880원 전 저점 깨면은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뭐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11,000원 전 고점인 11,0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길게 갖고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마 해답은 13,4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는 데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쭉 볼 때 8,000원 정도까지 가다가 또 막히고 가다 또 막히고 혹은 이쪽 언저리에서 조금 힘이 없다 싶으면은 이 종목이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그 정도 판단을 그 시점에서 8,000원대 전후반에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런 그 해답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1, 2년 들고 있을 종목을 어떤 특정 한 시점에서 판단을 해서 계속 들고 있겠다. 뭐 기다 아니다를 어떤 특정 하루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 가면서 계속 맞네 하면서 계속 체크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한 8,000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도 잘 가면요. 원하시는 가격 한 13,4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노트로닉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뭐, 기쁘게 전화를 끊어주셨고. 자, 계속해서 전화를 받아볼 텐데,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전화를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투자증권이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시군요. 이게 제일 골칫거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 꼴찌거려요. 그 작년 9월달에 다 산 건데. 네. 어떻게 국민 KB금융, 풍산 이런 게. 아유, 그러시군요. 또 은행 섹터 또 풍산. 뭐 예. 13만 원 올라간다 그거 뭐 14만 원 올라간다 그거 그래 놔두고 그때도 옹물 안 팔고. 네. 그랬더만 뭐 또 풍산도 뭐 얼마 간다 해서 또 안 팔고 이랬더만은 KB금융도 뭐 6만 원까지 아래기도 간다 했더만 꼬마 팍 떨어져 비대. 네, 그렇죠. KB금융 지금 6만 원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앞에 4자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죠. 유진투자증권은 또 급하게 특별히 5월 들어서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 게요. 예. 자꾸 떨어지니까. 유진투자증권 일단 비중이 많으십니까?
한 50불 돼요. 못 돼도 절반은 된다. 그럼 가장 중요한 얼마에 사셨어요? 1,100원. 1,100원이요? 예. 지금 680원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4월 달까지만 해도 850원 정도인데 중간에 지금 상담이 처음이신가요? 사신 다음에? 예. 아, 그러시군요. 중간에 뭐 정리할 생각,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이 정도에선 파는, 손절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아니, 손절이 일단 정권 주고 올라가면 올라갔긴 줄 알고 이제 있었는데, 정권 주고 최소 안 올라가는 게 안 올라가는 거, 조금 올라가다 말고 800 얼마까지 그때 한번 올라가 있다가. 네. 뭐 또 저기서 그래도 또 사보했노, 그때 또. 아, 그때 빠질 때 밑에서 더 사셨어요? 좀 몇 주 더 샀을기가 뭐. 아, 그렇구나. 그래요. 아,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까지 했는데 예,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1,100원에 매입했고 현재 680원, 비중은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네, 너무 손실이 크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자를 자리가 아닙니다. 자를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물량이 좀 작지만은,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인 조금씩 물량을 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짤짤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1,1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 1,100원 같으면은 좀 고점이죠. 그리고 만약에 1,100원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장기적으로 뚝 떨어졌을 때는 1,000원권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매도를 안 하면은 더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동종목은 강한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 주체자들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지만은 좀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000원 선. 쉽게 말하면 8,000원이 5년, 800원이 5년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800원만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9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증권주들의 흐름이 안 좋은 게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네. 어떤 이익 부분에서 어떤 좀 밀린 것 같아서, 네. 특히 유진투자증권 같은 어떤 증권주 중에서도 작은 종목들은 네.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800원에서 900원 보시는데요. 만약에 800원에서 900원 돌파했다. 이러면 900원대가 매물대가 많거든요. 800원, 네. 900원대가. 네네. 그래서 900원대를 돌파하면 일단은 1,000원대를 보시면서 장기적인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800에서 900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동종목이 힘이 없다. 그럼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나올 때는 일단은 거기서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물타기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좀 감망하시면서 지금 뭐 흐름은 괜찮습니다. 뭐 약세 흐름이지만은 그래도 좀 6,600원, 660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네. 동종목은 앞으로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100원에 사신 유진투자증권 지금 뭐 680원까지 내려왔지만 800원, 900원까지 일단 지금 더 물량 사시는 건 안 되고요. 800, 900원까지 올라오는 거를 좀 보자 하십니다. 일단 지금 뭐 하실 수 있는 건 없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유진투자증권이 800원, 900원대 올라오나 보시는 일이 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신 것 같은데 8, 900원대 정도에서 조금 힘이 있게 계속해서 좀 올라올 기세가 있으면 1,000원까지도 내다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800원대 후반 뭐 중후반 해서 900원대 해서 그 정도에서 이 종목은 좀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손절매를 하시기를 권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뭐 증권주가 52주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유진투자증권 지난해 영업이익을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에 이제 조금 위안을 그래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800원대, 900원대까지 올라오는 거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3분이고요.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서요. 1580에서는 안착, 내지는 지금 158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1590도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듯도 싶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서울현대TV에 접속하셔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조금 쑥스러우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제 하나 더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요? 아토입니다. 아토요? 예.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왠지 쭉 올라갈 때 어디에서? 정도 돼요, 평균가가요. 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균가가 8,900원 정도 돼요. 8,900원이요? 이거 막 간다 그랬을 때 그때 그 분위기에 그냥 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뭐 호재도 많은 것 같고 뭐 삼성에 뭐 어떻고 저떻고 또 뭐 자회사 뭐 뭐 언제 뭐 8월 달에 뭐 이게 이제 상장되니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많고 이래 가지고 네. 한번 봐봤더니 이상야릇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아토 뭐 나름대로 그냥 뭐 친구가 강남 간다고 따라갔던 그런 종목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알아보신 다음에 사신 종목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느냐. 지금 얼마 전에 더 많이 하락했었다. 그래도 좀 어제 오늘 올라온 게 지금 7,000원대 겨우 회복을 했는데 거의 8,000원대 정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비중도 많으신가요? 예, 비중도 좀 많습니다. 한 80% 정도 되고요. 아, 그러시군요. 8,000원대가 아니고 8,900원대입니다. 아, 8,900원이면 거의 뭐 9,000원 가까이. 그래요. 네. 최고가가 지금 9,400원인데 거의 뭐 고점 인근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궁금하신지요? 아이고, 정확히. 사고 나니까 조금 올라가더니 그때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네. 참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리고 이거 지금 뭐 어떻게 8월달까지 들고 가봐야 될는지 아니면 손절이라도 해야 될는지 더 이상 뭐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요. 비중도 많은데 너무 이제 손실 크시니까. 근데 비중을 한 80% 정도 집어넣으셨으면은요.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좀 길게 무조건 들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예, 이것이 좀 확실히 갈 수 있다면은 뭐 길게 들고 가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가만 간다면 기간은 상관없는데 가긴 갈 거냐, 얘가 왜 이러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토에 대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많이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토는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좀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종목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예. 그리고 동종목 지금 흐름에서는 아주 양호한 흐름입니다. 오늘의 양호한 흐름이 아니고 3일 전이죠. 네. 3일 전에 6,000원선을 이탈했지만은 6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지만은 바로 반등을 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빠진 경우는 시장 상황 때문에 빠졌던 것이지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나빠서 빠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보유 관점을 드리고요. 네. 동종목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지만은 동종목을 제가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일단은 그 매수가 근처죠. 네. 매수가 근처 9,000원 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거 보시면서요. 9,000선을 돌파한다면은 좀 제가 한 4분기 쉽게 말하면은 올 12월까지 보시면은 네. 한 15,000원까지 정도 보시고 장기적인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구간에서 원래 신고가를 내겠지만은 네. 만약에 올 9,000원에서 넘어서면 일단 신고가거든요. 네, 그렇죠. 신고 내겠지만은 일단은 12,0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동종목을 손절을 만약에 한다면은 일단 손절한다면은 좀 마음은 아프시지만은 전 저점이 쉽게 말하면 밑골이죠. 5,84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한다면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하방 쪽으로 흐름에 나타나면 단기적으로는 5,000원에서 4,000원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종 빠진 이유는 기관들이 조금 많이 물량을 좀 매도를 내놨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의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진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되고요. 싹 비워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은 많이 소진했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은 도움이 안 되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 측면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을 갖고 있고 지금 어제도 많이 올랐던 이유가 아마 MSCI 또 스몰캡 지수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종하는 자금들도 또 조금 붙어줄 테고요. 아토 일단 시장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하락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말 간다 했었었죠. IT 부품주도. 그래서 뭐 신고가까지 낸 그런 직전의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들고 있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게는 9,000원 선을 일단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을 벗기면 15,000원 인근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여나 손절을 만약 생각하시고 조금 안정적으로 급하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동요하시는 스타일의 어떤 투자자라시면은 5,800원대 초반에서는 또한 손절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가격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길게 들고 있으면요. 아토 9,000원 넘어 15,000원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일단은 9,000원 정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15,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저희가 IT 반도체 부품이라 할 수 있는 아토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요? 네, 전화 끊으셨군요. 예, 전화 들고 계시는군요. 예,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건 좀 더 물어보고 싶다는 사항이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네. 15,000원 갈 때까지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냥 급하게 빠졌으니까 일단은 조금을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팔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토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10시 20분이긴 한데 끝으로 한 전화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는데요. 예, 더 이상 오늘 상담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 상황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다시 오늘 소화를 못한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것을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는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580선 후반까지도 한번 노려봤었던 코스피. 그러나 또 상승폭을 조금 줍니다. 하지만 이 정도 상승폭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줄어든 상승폭이라 이제는 마이너스 전환은 좀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나. 조금은 한숨을 돌린 자리인 듯 싶은데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3포인트 뛴 1585포인트. 코스닥은 오늘 크게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역시 개인들의 힘이 양시장 모두 작용을 하고 있고 거래소 내에서는 기관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선물을 3천억 가까이 지금 3천 계약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선물 매수세를 조금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2천억 가량의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오르게 되면 이틀 연속 반등이네요. 뉴욕발 악재를 모두 딛고 우리장 역시 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조금 더 저가 매수세 기대서 올라가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